공개 문제 3번 회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해석은 우리가 작업 후에 이 작업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회로 해석이 되어야지만 싱커스대로 우리가 구현한 순서대로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실격 여부를 판명을 할 수 있어요. 회로 해석 부분을 꼭 알고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시면 회로도를 보시면 퓨즈 쪽 1차 측과 2차 측을 기점으로 1차 측 앞쪽 부분에 해당되는 게 주회로선입니다. 주회로선은 이 모터 부분을 주전원과 결선하기 위한 2.5 스퀘어짜리 갈색, 흑색, 회색 접지선인 녹황색을 이용해서 모터 부분의 결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회로선이라고요. 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옆에 보조회로의 각각의 전기 기구들을 결선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을 보조회로. 이쪽은 갈색선 1.5 스퀘어가 되겠죠. 1.5 스퀘어의 갈색선을 이용해서 황색선을 이용해서 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구현하는 공개 문제의 회로도는 전부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리고 우리가 원하는 층으로 올라가고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모터가 정방향으로 혹은 역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렸다 내려갔다 하게 되겠죠. 그 엘리베이터의 모터 부분은 안쪽으로 숨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 사용자들한테 노출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함도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표시선은 이런 램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와 램프를 통해서 현재 모터가 동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로 설계에서는 필요로 하는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순서로 모터를 얼마만큼 제어한다, 또 어떤 방향으로 제어한다라는 것들이 설계되어 있겠죠. 요구 조건대로.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회로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해석에 앞서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회로도는 기호와 그리고 약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로도의 복잡성 그리고 구현의 복잡성 때문에 회로도는 한 장이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간명하게 약어와 기호로 나타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전기기구 전원들을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위치들로 위쪽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스위치들이 갖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자, 요렇게 우리 스위치 하나씩 좀 이해하도록 할게요. EOCR 같은 경우는 이런 스위치의 표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접점이 있고요. 접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철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꽃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EOCR에서의 접점의 표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OCR에 대한 접점의 표시. EOCR은 여기 있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되겠죠. EOCR.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를 때 모터의 상황에 따라서 과전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까 엘리베이터란 예를 들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허용되는 적정 인원수가 있겠죠. 그 인원수보다 많게 되면 우리는 경보음이 울리고 엘리베이터는 멈추게 됩니다. 그게 허용될 수 있는 전선 굵기에 따른 허용 전류가 있고 또 모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가 있을 건데 그 전류보다 넘어서게 되면 이 EOCR에서 그 전류를 감지해서 이쪽에 철편에 붙어 있는 접점에 붙어 있는 철편이 떨어지고 이쪽에 떨어져 있던 철편이 붙음으로써 EOCR 내부에서 여기가 떨어지면 이쪽으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전류가. 그리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름으로써 우리한테 이런 경보음을 주게 됩니다. EOCR 부분의 첫 번째,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테스트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EOCR 지금 불이 켜져 있고요. 자, EOCR 부분에 우리가 실제 테스트 검사 시에는 EOCR의 주회로선 쪽으로 과전류를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EOCR 장비를 보게 되면 테스트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요 접점이 떨어지고 이 접점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장 같은 경우는 EOCR에 과전류가 흘렀다, 이 접점이 떨어졌다라는 모의 상황을 연출하게 되면 옐로우 램프와 부조, 여기 보면 옐로우 램프와 부조가 있죠. 요 두 개가 표식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EOCR 이 기구를 보게 되면 여기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옐로우 램프와 부조 쪽에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결선은 제대로 이루어졌고 회로 해석도 그 테스트를 위해서 회로 해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그 전에 요 앞단부터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우리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전기가 이렇게 흐르죠. 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차단기를 올립니다. 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건 주회로선이 되겠죠. 모터 쪽으로 전류를 흘려주는 주회로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흘러지겠죠.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선에 따라서 전기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면을 펴놓고 이렇게 따라서 한번 형광펜을 칠해 보세요. 전기가 여기까지 흘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스위치에 의해서 이 스위치의 역할은 전기를 전선에서 흘려주는 그 순서,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오픈되어 있으면 전기는 그 앞단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스위치가 접점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까지만 전기가 흐르고 멈추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전기는 분기가 됩니다. 회로도상에서 이 까만색 점 표시는 분기된다. 분기란 표현은 나눠진다. 이렇게 전기가 흐르다가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에도 전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 부분부터 퓨즈를 지나서부터는 이제 보조회로선으로 가게 되겠죠. 자, 보조회로로 가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분기가 되겠죠.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고. 근데 여기는 붙어 있죠. 지금 붙어 있는 상태니까 처음에는 이쪽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도 떨어져 있죠. 스위치가. 그리고 이쪽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쭉 가다가 여기는 붙어 있네요. 붙어 있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기는 흐르겠다. 자, 이렇게 흐르겠다. 자,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으로 전기가 흐르고 싶더라도 스위치에 의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여기까지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는 붙어 있죠. 그럼 뭐겠습니까? 전기가 이렇게 회귀하겠구나. 회귀해서 다시 돌아가겠구나. 자, 회귀한 상태에서 EOCR 쪽에는 전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MCCB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첫 번째 해야 될 액션은 EOCR 부분에 전원이 인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봤을 때, 자, 현재 지금 EOCR의 이 부분이 파워입니다. 이 부분이 파워고 EOCR의 파워 부분입니다. EOCR 파워 부분이 스위치가 켜졌을 때 전원이 들어오죠. 차단기 부분에 스위치를 올려서 차단기를 1차 측과 2차 측을 접점을 철편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줬을 때 연결을 통해서 전기가 이 노란색 부분처럼 흐르게 했을 때 여기 전원이 올라가죠. 전원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게 요 포인트입니다. 요 EOCR에 전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테스트가 되겠죠. EOCR의 접점을 이쪽은 떨어뜨리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우리 붙어 있는 접점을 B 접점이다. 이제 브레이킹의 글자인 B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는 A 접점이다. 아르바이팅이라는 단어의 앞자 A를 쓰는 겁니다. A 접점, B 접점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EOCR의 테스트 키를 눌러서 쉽게 얘기해서 주 회로선에 과전류가 흐른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접점이 이쪽은 떨어지고요. 이쪽은 붙으면서 앞에서 했던 테스트가 되겠죠. 옐로우 램프와 부조에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 그럼 1차적으로 회로 해석 겸
또 테스트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꺼주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테스트를 꺼줌으로써 이쪽은 다시 A 접점이 돼서 떨어지고요. 이쪽은 다시 붙게 되죠. 자, 이쪽으로 붙게 되면서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전기가 다 이루어지고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EOCR에 테스트 키를 눌러주면 이 뒤쪽 부분이 전기가 다 끊어지겠죠. 그죠? 이 뒤쪽 부분의 전기를 끊어뜨린다는 것은 과전류에 의해서 모터를 스탑시킨다. 쉽게 해서 MC에 있는 접점을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앞에서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 상태에서 먼저 수동보드부터 해볼게요. 수동보드는 셀렉트 스위치에 11시, 1시 방향에 위치를 선정해서 수동보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요 M이 매뉴얼로 수동보드를 의미합니다. A는 오토 자동보드고요. 이쪽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수동이니까, 수동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동작, 액션을 취해서 모터를 제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전기가 흐르겠죠. 전기가 흐름으로써 자, 이렇게 타이머 쪽에 전원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타이머에 전원에 불이 들어오면, 자, 타이머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동작한다. 그 다음 이 타이머의 동작과 함께, 자, 요 부분, 요 기호를 좀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접점에 이 철편이 떨어져 있죠. 이걸 이제 무슨 접점이라고 그러나요? A 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합니다. 요 A 접점 옆에 T라는 거는 타이머에 해당되는 A 접점인 겁니다. 잠깐 우리 그 내선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모든 기구들은 전원부가 있고요. 당연히 기구를 동작시키려면 이 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기구들은. 자, 전원부에 해당되는 핀 번호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접점이 있고 접점 옆에 이렇게 철편 표시 일자로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스위치가 될 겁니다. 스위치 역할을 할 건데, 이 스위치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표시된 스위치는 이 기구의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전원이 딱 인가되면 떨어져 있던 것들은 붙고, 또 붙어 있던 것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든 원리는 동일해요. 모든 기구들의 전원이 인가되면 조 기호로 된 표시에서 떨어져 있는 건 붙고요. 붙어 있는 거는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8핀 릴레이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떨어지죠. 떨어져 있는 거는 붙게 되겠죠. 단, 여기 위에 이런 뿔 모양이 있죠. 삼각형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뿔 모양으로 요 선에, 철편에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타이머의 고유 특성이 되겠죠. 내가 선정한 시간 이후에 붙어 있는 건 떨어지고요. 떨어져 있는 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철편, 그냥 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 붙게 된다. 또 붙어 있는 건 떨어지게 된다. 다만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런 뿔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 철편들은 내가 선정한 세팅한 시간 이후에 붙어 있는 거는 떨어지고 떨어져 있는 건 붙게 됩니다. 이걸 이제 1시 접점, 1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선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스위치가 동작한다고 해서 1시, 그리고 얘는 순시,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바로 된다라고 해서 순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플리커도 마찬가지죠. 플리커는 요 뿔 모양이 아래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색이 칠해져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타이머와는 조금 유사한데, 내가 선정한 시간 이후에 요 스위치가 붙었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졌다가 아래 위로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플리커 릴레이는, 타이머는 어떤 시간 이후에 스위치가 동작하고 난 뒤에 멈추는데, 플리커 릴레이는 그 선정한 시간 주기로 계속 스위치가 왔다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회로도로 돌아가서 자, 타이머에 지금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요 타이머의 A 접점은 붙게 되겠죠. 딱 붙게 됩니다. 자, 붙으면 뭐냐면 전기가
전기가 이제 이쪽으로도 흐를 거예요. 이렇게도. 그렇죠. 이렇게도 흐를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흐르고요. 자, 그러면 내가 버튼을 떼더라도 지금 이쪽으로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죠.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양갈래로 분기돼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뗀 뒤에도 이 타이머의 순시 접점 쪽으로 전기는 계속 흐르게 될 거예요. 그 말은 타이머 쪽에 전원이 계속 인가됨으로써 얘는 붙어 있을 거다. 이 접점은. 그래서 버튼을 놓더라도 계속해서 타이머의 전원은 인가된다. 유지가 된다. 자기의 유지가 된다.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가지고. 그러다가 타이머에서 세팅한 요 뿔 모양이라 그랬죠. 사각형 모양. 요 모양은 내가 5초라고 세팅을 하면 5초 뒤에 요 접점은 붙게 되겠죠. 자, 5초 뒤에 붙고 난 뒤에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흐르다가 요 X는 릴레이, 8핀 릴레이를 의미합니다. 8핀 릴레이 쪽에 전원이 인가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릴레이 전기 기구는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릴레이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접점은 붙게 된다. 그랬죠. 그럼 이쪽으로 전기가 다시 흐르겠죠. 자,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또 이쪽으로 분기가 되겠죠. 분기가 되겠죠. 이렇게 분기되면서 전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R 쪽에도 전원이 인가되고 FR의 특징은 이 접점이 세팅한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흘렀다가 MC1으로 MC2에도 흘렀다가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좀 해볼게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설명 한 포인트를 하고 결과를 보고 한 포인트를 하고 결과를 좀 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자,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타이머의 전원이 인가되고 그리고 푸시 버튼을 놓더라도 계속 타이머는 인가돼서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셀렉트 스위치가 현재 지금 11시 방향으로 있죠. 이 부분은 매뉴얼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로 갑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을 눌러볼게요. 푸시 버튼 1입니다. 얘를 눌렀을 때 현재 타이머에는 전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자, 타이머를 보게 되면 램프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전원 램프가 있고요. 내가 설정한 시간 이후에 동작하게 되면 동작이란 거는 이 뿔 모양의 이 접점이 내가 선정한 시간 이후에 붙게 되겠죠. 붙게 되면 요 up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먼저 푸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른 순간 보셨나요? 타이머에 불이 들어왔고 여기 지금 설정한 시간 이후에 전원이 들어왔죠. 버튼을 떼더라도 요 타이머의 전원은 계속해서 인가되죠. 자기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 얘가 붙죠. 릴레이의 접점이 붙으면서 요 FR 쪽에도 여기 FR입니다. FR 쪽에도 전원이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셋하고 자, 리셋합니다. 얘가 타이머 쪽에 전원이 들어오고 내가 선정한 시간 이후에 얘가 붙게 되면 요 릴레이 쪽에 접점이 붙고요. FR 쪽에 전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선정한 시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푸시 버튼 누릅니다. 이거를 자 눌러볼게요. 자, 눌러볼게요. 자, 여기 불 들어왔죠. 불 들어오고 그 다음 선정한 시간 이후에 여기도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오면서 내가 FR 쪽에서 선정한 시간에 따라서 깜빡깜빡거리죠.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이 지금 활성화됐다는 거죠.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됐습니다. 수동 부분은. 자, 그러면 MC12 쪽으로 전원이 인가되면서 MC12에 있는 각각의 마찬가지로 요 A 접점 두 개가 이쪽으로 붙게 되겠죠. 붙음으로써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요게 전원이 교차하겠죠. 얘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MC12에 전원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겠죠. 그러면 이 접점도 붙었다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함으로써 램프에 보시는 것처럼 불이 깜빡거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램프를 우리가 사용자가 봄으로써 지금 모터가 요 시간의 주기로 두 개의 모터가 순차적으로 교대 운전하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모터 부분의 결선은 없죠. 모터가 회전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MC1과 MC2가
전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부분의 해석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스위치가 닫히게 됩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이 스위치가 닫힘으로써 여기 있는 모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수동으로 했을 때의 해석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터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모터 두 개가 순차적으로 내가 세팅한 시간에 맞게 순차적으로 돌아간다. 조금 더 타이밍을 길게 가져가 볼까요?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자, 플리커 릴레이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그러면 돌다가 조금 더 길어졌죠. 돌다가 그렇죠. 플리커 릴레이 시간에 따라서 돌아가는 속도가 돌아가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 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수동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다음 자, 이렇게 수동 부분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자동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 부분입니다. 자동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한시 방향으로 스위치를 옮기게 되면 이쪽 스위치는 붙고 이쪽은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집니다. 그럼 전기가 이쪽으로 쭉 흐르겠죠. 이쪽으로 쭉 흐르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FLS라는 것들 기구를 제일 먼저 건드리게 됩니다. 이쪽에 전원이 인가될 건데 자, FLS라는 기구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플로우 트리 스위치라는 건데 센서입니다. 물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의미하고요. 여기 우리 구현할 때 이렇게 단자에다가 하나씩 선을 연결했죠. 시험장 가서도 선을 이렇게 빼라고 합니다. 감독관에 따라 가지고 선을 하나만 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개 다 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한 5cm, 5, 7, 10cm 차이를 가지고 선을 이렇게 뺍니다. 얘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물이 양동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넘칩니다. 그러면 E3 쪽에 선이 잠기게 되겠죠. E2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가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는 절연된 상태가 되겠지만 이 선과 선 사이가 물로 이렇게 덮여지게 되면 물 안에 갇혀 있는 이 E2, E3의 선들은 서로 도통이 될 겁니다. 그럼 FLS가 인식하게 됩니다. E2 부분과 E3 부분은 서로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E1까지 물이 차게 되면 궁극적으로 E1과 E2, E3가 다 도통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E3와 E1이 도통을 하게 되면 FLS의 접점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다른 기구하고는 조금 다르죠. 앞에서 다른 기구들은 릴레이 쪽에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 다 접점이 붙었어요. 타이머의 그 한시 접점은 그 시간 이후에 붙었고요. FLS 같은 경우는 전원이 인가돼서 접점이 붙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E1과 E3가 서로 도통이 되는 순간 이게 붙게 돼요. 이 센서의 특성상. 그러면 시험장에서 요 선을 하나를 빼서 E1과 E3를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봅니다. 그럼 얘가 붙겠죠. 붙으면 전기가 이쪽으로 다시 흐를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릴레이를 붙였을 때와 동일한 회로도로 진입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MC1, 2가 교차해서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함으로써 모터 제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FLS 부분을 붙인다는 거는 자, 여기서 여기 FLS의 요 TB4 단자죠. 여기 단자가 될 겁니다. 여기 1차 측과 E1이 여기 1차 측이죠. E1과 E3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도통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FLS에서 이쪽 1차 측과 E1과 E3 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구나. 이 FLS 쪽에서 이게 감지가 돼서 여기 있는 접점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겠죠. 그 전에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게 11시 방향이죠. 1시 방향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고 얘가 붙게 되면 동일하게 아까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이 앞에와 동일하게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회로는 찼을 때 모터를 동작시킨다. 우리가 배수 회로가 될 거다. 이 모터가 물을 퍼내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